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우의 김영하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가족과 관련된 사실혼 분쟁이 언론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혼인신고 없이 미리 결혼식만 올린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양육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혼 소송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영상을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해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결혼식만 올렸을 뿐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혼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세 가지 법률적 쟁점을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헤어질 때도 그냥 남남인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답을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우리 법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해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당사자들은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들을 저버리고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1심에서는 이제 한쪽 당사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까 1심은 법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위자료는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위자료는 유책 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 다음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책임이 경한지 중한지 이 부분을 따지고요. 당사자의 연령이나 직업, 재산, 혼인 기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법원이 이제 판사님의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귀책 사유를 조금 매우 명백하고 무겁게 인정해야 될 때 그렇게 판결하고 있고요. 위자료 액수는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종 항소심 결론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 같은 경우는 아빠 몰래 어떻게 엄마 성으로 아이를 출생신고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남편 몰래 엄마 성을 따라서 이제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결국엔 또 이제 사실혼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혼 상태라면 혼인신고를 했다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친생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이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 아이는 혼외자가 되는 거고요. 혼외자의 경우에는 아버지 측에서 내 자식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요. 혹은 이제 엄마나 이제 자녀 측에서 아빠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런 경우에는 미혼모이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법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아빠가 뒤늦게 친권이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주장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인지청구 절차부터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돼야 법적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생기고요. 반대로 엄마 측에서도 이제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인지청구와 함께 이 부분이 진행되던지 인지청구가 선행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이제 확실히 인정을 받은 뒤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들을 보면 이제 인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피고 측에서는 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줬다. 요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피고 측의 해명으로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 절차가 아직 안 끝났다. 요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를 조금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뤄지다 보면 1, 2년이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항소심도 가고 이제 상고심까지 하면 더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소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는 기간 동안 아이를 키우려면 이제 뭐 당장에 뭐 분유값부터 해서 기저귀값부터 해서 많이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소송 중에도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처분이 무엇이냐면 양쪽의 재판 중입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이제 법원이 임시로 이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에게는 그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 중간에 할 수 있는 처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법원이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처분 부분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고요. 다만 1심이 이미 끝났습니다. 1심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 따르면 이제 월 80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판결이 끝나고 나면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이제 가집행 선고가 일반적으로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이건 항소심 진행 중이더라도 이제 강제 집행을 이걸 근거로 이제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일단 소송 진행 중에 할 수 있는 거는 사전처분 제도가 있고 1심 판결이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가집행 제도로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이제 항소심을 하게 되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은 또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 요 이유만으로는 이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완전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요 주장은 이제 현행 법제도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요 정도는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사전처분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1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요건 이제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데요. 다만 법리적으로 이런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요거를 아시면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아이의 생존권까지 보게 되고 아이의 복리 후생을 본다면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법리의 문제를 조금 떠나서 이제 양육비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뭐를 우선으로 보냐 하면 이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금전채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모가 지켜야 될 도리이기도 한데요. 어른들이 이렇게 법적 공방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복리나 생존권을 어떻게 보면 유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다음에 혼외자의 인지 청구, 그 다음에 사전 처분, 가집행,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쟁점과 함께 다뤄드렸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법률적 지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한번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법리를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하 변호사였습니다.